먼저 문장을 분석해 보죠. 자장문 선인지도. 자장은 물었죠. 뭘 물었습니까? 문의 목적어는 선인지도. 선인의 길, 도. 선인, 그냥 한자대로 해서 착한 사람인데, 논어에서 소위 선인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냥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보다 더 뜻깊은 소리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선인에 대해서는 주자 집주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요걸 해서 깊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장은 공자한테 묻기를 선인의 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한마디로 불천역이다. 천역을 않는 것이다. 천은 실천하다. 이런 얘기죠. 역은 선왕의 자치, 선왕의 업적 자치를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선인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역시 이 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한자 들어가서는 이렇게 간단한데 이걸 좀 더 깊이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장은 자로의 제자죠. 내내 공자의 제자들인데 자로가 공자보다 조금 나이 차이가 나니까 자로 밑에 그 다음에 자장 이런 고조를 가지고 있고 묻기를 선인의 도는 뭐냐? 선인의 도리 그걸 물으니까 공자는 말하기를 불천역이다. 역은 옛날 소년의 발자취 이걸 따르지 않는 것이다. 않으면은 선인이라는 사람은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역시 그러면은 불입어실 역시 깊은 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실이라는 의미도 그냥 간단한 깊은 밤이 아니죠. 여기서는 학문의 태도니까 학문에 대해서 이제 깊은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를 주자 집주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주자 집주에서는 이 선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할 때 이 선인을 불완전 명사죠. 저는 그 선인이라는 것은 주자 집주에서 뭐라고 했느냐? 실미 이학자야 그랬어요. 즉 선인이라는 것은 질미는 바탕은 좋지만 미학자야 아직 학문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탕은 좋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인은 바로 천성은 좋다. 질은 좋으니까 천성은 좋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아직 수양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자 집주들을 해석하면 이 자장은 바로 실적으로는 아주 우수하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그 가는 길, 도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렇게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는 불천여 여기서 천은 수냐 이랬어요. 쫓을 순자죠. 쫓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천,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역은 또 뭐냐? 역은
바로 선왕지성법이야 그랬어요. 선왕, 이 이전의 왕들이 성립한 법, 그러니까 이 이전의 왕들이 성립한 법, 이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역시 불입어실. 여기서 실은 뭐냐? 당지내야예요. 마당 다음에의 안. 그러니까 깊은 곳, 그것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로 주자집주에서의 결론은 말하자면 선인은 불순선왕지성법, 선인은 따르지 않는다. 뭘? 선왕이 이룩한 법을 따르지 연후에는 역시 무능, 미능, 성인지실, 성인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문의 길, 이걸 물었으니까 그 업적을 실천하지 않는다 또는 박이다, 이런 얘기는 이거를 학문의 깊이, 학문의 깊은 뜻, 이것으로 옮겨서 생각을 한다면 바로 어떻게 깊이 해석이 되느냐? 선인은 바로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좋은데 아직 공부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불처냐, 즉 여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제도나 또는 예약이나 성인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역시 불이 들어가지 못하는 어실, 즉 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이라는 것은 마당내다, 이런 얘기니까 학문을 시작할 때 처음에 입문을 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입문하면 그 다음에 마당쯤 들어가죠. 그러니까 책을 한두 번 읽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마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학문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깊은 뜻은 방 안에 깊숙이 잠겨져 있죠. 이걸 찾으려면 방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실내, 이 방 안에 뭐가 있느냐, 깊은 뜻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찾으러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로 이걸 바꿔 해석하면은 선인은, 즉 질은 착한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선왕들의 역사와 또 예약, 가르침, 이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즉 제도나 예약이나 성인의 깊은 뜻을 감춰져, 이 방안 가득 깊은 것에 감춰져 있겠죠? 이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선인은 자연적 도덕성은 있으나 학문을 통한 성인의 경지는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왕들의 이룩한 어떤 그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깊이 밟고 실천하고 익히고 해서 그 깊은 속에 그 실속, 그 깊은 속에 잠겨져 있는 지혜의 비밀을 찾으러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주자적 관점에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주자에서의 성리학은 성은 본래 선하다 이렇게 보죠. 인간의 성정은 원래 선하다. 그러나 반드시 학을 통해서 도를 완성해야 된다. 이 장은 바로 타고난 선함만으로는 부족하고 바로 학문으로서 그것을 보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주자적 구분으로 하는 선인과 착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선인과 군자에 대한 어떤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자가 말하는 선인은 그 자질은 선인은 아주 좋습니다. 질미 있죠, 질미. 아주 좋습니다. 또 군자도 아주 자질은 좋아요. 그래서 선인은 자질은 좋지만 아직 학문은 부족한 상태죠. 그러나 군자는 학문이 깊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인의 법도 이것을 선인은 아직 따르지 않았죠. 그러나 군자는 이것을 체득했고 도의 경지는 아직 마당에는 들어가 있으나 방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전문성이 아직은 결여되어 있는 상태죠, 선인은. 그러나 군자는 그 깊은 영계까지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주작의 해석대로 보면은 선인은 본성은 좋으나 배우지 않았으므로 성인의 도를 따르지 못하고 그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 입장에서 현대 공직자 윤리로 이렇게 이것을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현대 국가의 운영은 법률이나 또는 행정 절차나 또는 공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죠. 이런 것들을 작동해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현대 공직은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불천역, 즉 불천역은 바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선의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내부 규정을 무시하면 선의는 있을 수 있으나 불천적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착한 독단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불입어실 이렇게 되면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즉 국가 운영의 신충 윤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니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선의 제도를 준수하고 깊은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현대사회의 공직자 윤리가 바르게 되는 것이죠. 선진 20장은 즉 말을 잘하고 말이 두텁고 그런 게 말이 진지하고 잘하고 있는 소리죠. 그리고 얼굴빛이 얼굴빛이 근엄하고 이런 사람이 군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공자는 도덕적 이미지 규정, 이미지 정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 경고의 얘기를 한 장입니다. 그냥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죠. 논독시여. 독은 돛타올 똑 이거죠. 아주 견실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을 견실하게 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말을 견실하게, 진실하게 하다. 시여, 즉 이것이 어느 인가 이런 그 의문이죠 지금. 의문 반어기니까. 그러니까 말이 돈독한 것, 그것을 참으로 옳다고 여기는가 이런 얘기죠. 시여는 바로 이것이 인가니까 이것인가 이런, 그것을 편든가 지켜세우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 돈독하게 견실하게 하는 말 잘하는 것을 지켜세우는가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본문에는 다음에 군자 자호, 자 군자 자호, 이거 불완전 명사죠. 군자, 이 군자를 바로 명사적 형용사형 그런 형태죠. 군자다운 자인가 이런 얘기죠. 군자다운 형용사적 용법으로 써서 이 불완전한 것을 완성시켜줘. 그러니까 군자다운 자인가 이렇게 반어문을 얘기했죠. 또 색장, 얼굴빛만 아주 장엄하게 여기는 그런 자인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아주 잘한다고 여기는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군자다운가, 또 아니면 얼굴빛만 근엄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말의 진지함, 논도, 이걸 진지하게 하는가. 그 말에 의해서 바로 인격도 진실한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니까 바로 이렇게 변론을 잘한다고, 시여 편들다 뭐 이런 얘기죠. 변론을 잘한다고 그 편을 들지만 과연 그 사람이 군자인가 아니면은 장중하게 꾸미는 자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시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은 말만 잘하고 이 자기 포장만 잘해서 예모만 겉으로만 잘해서 정치를 정말 잘할 수 있겠는가? 즉 도덕적 이미지 정치에 대한 경고죠.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군자다워야 된다. 이렇다고 해서 정말 군자다운 자인가? 이렇게 공자는 의문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 장에서의 철학적 핵심은 바로 위선 가능한 가능성을 지적했죠. 세 가지로 구분해서. 첫째로 색장, 얼굴빛을 장엄하게 하는 것. 얼굴빛을 장엄하게 하는 것. 이건 표정만 엄숙하다의 특징은 겉은 숨기고 속은 숨기고 표정만 엄숙하게 하는 자, 공자는 이것을 바깥 외부로 보이는 A형으로 봤죠. 논독도 말을 잘하는, 말을 진작에 잘하는 것, 이것도 밖으로 보는 M으로만 봤죠. 그러나 군자는 이런 그 실천의 덕이 있어야 되니까 본질적으로 이런 A형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 그것과 일치해야 되니까 바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과연 군자란 겉으로만 이런 예형으로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형과 내적인 것과 예형적인 것, 이것이 일치될 때 군자가 되는 것이니까 자칫 말 잘하거나 표정이 엄숙하거나 이런 거는 위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위선적 정치자의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그 모습에 국민들은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진짜 군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고주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것을 선인의 조건으로 봤어요. 고주에서는 즉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언론이 독실해야 된다. 말을 잘하고 또 행동이 군자다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용모가 창중해야 된다. 이거를 고주에서는 선인의 요건으로 봤어요. 선진 21장은 공작의 교육 방법의 차별성, 즉 교육 방법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차별성, 그러니까 교육을 항상 똑같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때와 장소와 사람,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 성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하고 또 가르친다. 이런 장이죠. 즉 공자의 교육의 차별성에 대한 그러한 장입니다. 즉 자로같이 성격이 급하고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그 성격을 자제하게 가르치고 또 염유와 같이 아주 소극적인 사람, 뒤로 물렁물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나가게 이렇게 가르치는 공자의 교육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네 단으로 분리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1단락은 바로 자로문 문사행저 자왈 유부보 부영제 여지하기 문사행지, 여기까지가 바로 자로의 질문입니다. 1단락. 그리고 2단락이 염유의 질문이고, 그러니까 교육 방법에서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바로 두 케이스를 지금 나눠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자로의 적극성과 염유의 소극성,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공자는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단락에서는 자로가 질문하고 2단락은
염유가 드러나고 3단락은 또 공소화가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왜 이러냐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4단락에서 바로 공자가 이 자기가 이렇게 가르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그 예단계로 되어 있는 장이 바로 선진 21장입니다. 그러면은 한 단락씩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1단락은 자로가 질문한 건데 자로는 뭐라고 질문했느냐? 자로는 묻기를 문사 행저 여기에도 생략된 말들이 많이 있죠. 사에서 이것 해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이렇게 사를 이의 문의 목적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문의 목적어 즉 어떤 그 선한 행동 문의 목적어가 된 어떤 말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고 그러니까 어떤 말 이게 문의 목적어죠. 목적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목적어를 듣고 사는 즉시요. 즉시 부사죠. 즉시 행동으로 저는 또 이게 생략되어 두 개의 일자가 합축되어 있죠. 바로 지호 이런 얘기죠. 지는 바로 들은 말을 그대로 행동하라. 행동해야 되는 거 호니까 행동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로는 묻기를 착한 말 어떤 말을 지금 그 행동에 대한 단락이니까 문의 목적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어떤 말 착한 말을 듣고 즉시 그 착한 말을 행동에 옮길까요? 이렇게 자로가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유부모제, 부형제. 너는 부모와 형제가 살아계시지 않느냐? 어찌해서 그 들은 대로 강자에서 길을 썼죠? 어찌하여서 그 들은 말대로 그대로 그것을 행하느냐? 즉 부모 형제가 있으면 부모 형제하고 상의를 해야지 왜 듣자마자 그렇게 행동이 옮기느냐? 이렇게 공자가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교육 방법의 하나인데 자로에 대한 교육 방법이죠.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로의 적극적인 성격이니까 들은 대로 그대로 행동하면 잘못했으니까 부모와 상의하거나 이런 얘기는 바로 심사숙고해서 행동해라 이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죠. 이렇게 자로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자가 가르쳤고 두 번째 염유는 똑같이 물었어요. 염유가 묻기를 여기도 문 들은 건 뭐 착한 말이죠. 어떤 문의 그 목적어 생략되어 있죠. 어떤 들은 말을 즉시 행저도 똑같죠. 이것도 지의 호니까 그것을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염유가 자로처럼 똑같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라. 어떤 것을 착한 말을 들은 대로 즉시 그것을 행동하라. 이렇게 염유에게는 자로와 정반대로 가르쳤죠. 이게 두 번째 케이스죠. 이게. 이렇게 자로와 염유에게 각각 다르게 교육을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공소화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공소화가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선생님은 지금 자로에 대한 똑같이 물었는데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로에 대해서는 부모가 계시니까 심사숙고해서 행동해라 했고 염유는 즉각 행동하라고 했는데 공소화는 이상하죠. 그래서 공소화는 묻기를
요 자로는 물은 자로가 묻기를 그 물은 것을 즉시 행동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공자님께서는 부모 형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 자로의 행동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셨고, 또 염유가 똑같이 물었는데 그 어떤 말을, 착한 말을 듣고 즉시 그것을 행동에 옮길까요? 하니까 공자는 염유에게는 그래라, 들은 말을 즉시 행동에 옮겨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적은 공서와의 이름이죠. 공수와는 상당히 의아스러웠어요. 그래서 감히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라고 감히 묻죠. 그러니까 공수와는 어느 쪽이 옳은지 헷갈립니다. 혹 자녀에게는 부모가 계시니까 심사숙고해서 행동을 그대로 금방 옮기지 말고, 염이한테 물으니까 즉각 행동하라고, 이렇게 두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헷갈리니까 공소와는 헷갈립니다. 그 질문이. 그 감히 묻습니다.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공자의 설명이 바로 네 단락 마지막 단락이죠. 여기서는 공자가 말하기를 구야태 고진지, 그 염유는 태 뒤로 물러만, 즉 소극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다.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그렇지만 자로야 겸인, 여러 사람을 어울리고 아주 포용하고 하는 아주 적극성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뒤로 물러서게 한 것이다. 즉 과격급진형 아니냐. 자로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서 심사숙고해서 행동하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공자의 두 개의 또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공서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21장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자의 교육적인 방법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했던 거니까, 이 교육적인 방법에 대한 그거니까 그냥 이 문장을 의역하는 형식으로 하고 이 문장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1단락은 바로 자로의 질문이죠. 자로는 성격이 겸인하는 아주 적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공자가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자로는 묻기를 여기서 목적어 생략되어 있죠. 좋은 말을 들으면 즉시 그것을 듣자마자 실행에 옮길까요? 이렇게 자로가 말을 하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너는 부모가 계신데 어찌해서 그렇게 곧 실행하느냐? 부모하고 상의해서 천천히 행동해라. 그런 얘기죠. 그 자로의 급한 성격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유의 질문은 아주 성격이 소극적인 염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염유도 좋은 말, 문의 목적어 좋은 말이 생략되어 있죠. 좋은 말을 들으면 즉시 행동할 때 똑같이
자루와 같이 물었어요. 그러자 공자는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라. 예? 좋은 말을 들으면 즉시 그 좋은 말을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자루와 정반대인, 즉 자루의 적극적인 성격에 대한 공자의 해답, 염유의 소극적인 행위에 소극적인 성격에 대한 공자의 대답, 이렇게 대답이 다릅니다. 이렇게 자루와 정반대의 행위로 염유를 가르치니까 이 세 번째 단락은 바로 공수화가 이상하죠.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자루와 염유가 염유에 대해서 서로 각각 다른 해답을 하니까 공수화가 이상해서 질문을 하죠. 자루는 들으면은 즉시 행동하지, 행동하라 하지 않고 들으면은 그냥 야 부모가 계시지 않냐. 부모가 계시다는 얘기는 바로 부모야. 부모와 상의해서 심사숙고해서 행동해라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염유가 물으니까는 착한 말, 좋은 말을 들으면 그들의 행위에 옮길까요? 하니까 바로 공자는 그래라. 너는 즉시 그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와 저는 헷갈립니다. 공수와 저는 헷갈립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감히 다르게 대답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공수가 물으니까 공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염유는 소극적이니까 적극적이라고 했고, 자루는 남보다 훨씬 적극적이니까 뒤로 물러서야 된다라고 과격 급진형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 21장은 바로 공자의 교육 방법이죠. 교육 방법이 항상 어떤 그 틀에 박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항상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런 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입니다.